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헤드헌터 일을 하면서 좀 이제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직 중이 아니라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공백기를 좀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내가 공백기가 있는 게 분명히 좋은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 공백기가 나의 약점으로 이제 인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저도 경우에 따라서 뭐 별 문제 아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백기, 이제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 빈 기간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을 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백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일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이 사람한테 완전 마이너스냐?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기 자체가 아니라 공백기를 어떻게 보냈느냐, 그러니까 공백기를 가진 이유가 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백기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뭐 원래 평소 되게 듣고 싶었던 뭐 교육과정 한 6개월, 7개월짜리를 이수를 했다. 그런데 그게 게다가 내가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공백기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뭐 거기에 더해서 뭐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다? 그럼 뭐 이건 금상첨화죠. 이건 공백기가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기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공백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상대방이 물고 늘어질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고요. 진짜 아주 긴 공백기, 정말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져서 페인처럼 막 1년, 2년, 3년 지났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공백기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이제 뽑는 포지션의 경력이 적합하고 스펙도 나쁘지 않고 이러면 공백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해서 이렇게 서류나 이런 데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백기 자체, 그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백기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또 게다가 하필이면 결정권자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모든 거를 다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나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공백이 만약에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한 3개월? 뭐 한 6개월 그 안쪽, 좀 길지 않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전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교육을 안 받았어도 되고 특별히 뭐 프리랜서로 일을 안 했어도 상관없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오히려 이제 그 기간에 내가 지금 이제 퇴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뭐 경력 개발이나 어떤 업무에 좀 더 내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나왔고 탐색 기간이 3개월에서 뭐 몇 개월 갔다.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한 편인가 보다. 이렇게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갔다 왔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행 가서 뭐 본인의 업무가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 소비자 이런 쪽이다? 그럼 가서 시장 조사 겸 리프레시 겸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예를 들면 내가 지원한 회사의 제품이 글로벌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봤고 내가 다녔던 회사의 제품이 이제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 그거보다는 좀 아쉬웠다. 그렇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공백기 동안 논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
국제 감각, 이제 세계 뭐 트렌드를 좀 읽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공백기는 공백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세 번째로 공백기가 좀 길어진 케이스죠. 1년, 2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2년, 3년 정도 공백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셨다거나 몸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셨는데 채용 기업과 내가 이제 눈높이가 안 맞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 한 군데 지원을 해서 연봉 협상이 좀 잘 안 됐고 이렇게 하면은 2, 3개월 넘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니까요. 제가 이직 컨설팅 하면서 만나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몇 군데 면접 봤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랜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 일을 좀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뭐 아는 선배 뭐 회사나 이제 그런 쪽 가서 내가 기존에 했던 일 이제 그런 거를 좀 도왔다. 뭐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식으로 뭐를 했다. 요즘 뭐 크몽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영상 편집을 했다거나 자료를 만들었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고 이제 의외로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제 뭐 가족에 누가 아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병간호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짧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머니가 아파서 병간호를 했다. 그러면 그냥 짧게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한 1년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셔야지 저희 집에 형제가 몇인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그거를 형제들 간에 협의를 해서 내가 하기로 하고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머님이 뭐 가족과 누가 아파서 내가 간호를 해야 됐다. 그래서 뭐 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병간호 같은 경우에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간이 길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쉬면서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최신 트렌드를 익히는 영상을 봤다거나 뭐 온라인 교육을 들었다거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 일을 도와줬다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간호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솔직하고 이제 간결한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아픈 거 말고 이제 내가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번아웃이 온 경우도 있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몸에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다쳐서 쉬었다가 아니라 지금은 괜찮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전염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아픈 걸 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몇 개월 쉬었다. 근데 지금은 완치 판정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장이 안 좋아서 뭐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완치가 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제 좀 이야기하기 꺼린다. 이제 그런 경우의 답변은 오히려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솔직하게 그냥 탁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상대방도 좋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공백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왜 공백기가 생겼죠? 가족이 아픕니다. 그러면 가족이 왜 아픈지, 가족이 누가 아픈지, 그래서 뭐가 힘들었는지 이게 궁금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아파서 병간호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실무 감각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이 사람이 그 기간 때문에 와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회사 와서 또 아픈 건 아니겠지? 와서 완전히 회복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는 다 나았다. 아프지 않다.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업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공백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공백기 자체,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그 공백기를 이제 보냈느냐, 뭐 활용했느냐라는 표현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활용한 케이스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백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있고 뭐 스펙도 좋고 그러면 공백기에 크게 문제 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짧은 공백기, 뭐 3개월, 6개월 이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정도는 그냥 이직을 하면서 예를 들면 퇴사하고 이제 구직 과정에서 충분히 상대방도 저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백기가 길어진 경우 뭐 가족 때문에 아니면 내 건강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한 한 사실 그대로 짧게 간결하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